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력과 자기장의 정의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자기력은 자석이 갖는 힘입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 또는 자석끼리 서로를 밀어내거나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같은 극끼리는 서로를 밀어내죠.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청력, 그리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죠. 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으로 넘어가서 그 막대자석 주위에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한번 함께 같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막대자석의 왼쪽은 빨간색으로 N극이고요. 막대자석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S극입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장의 방향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아래쪽에다가 자기력선 두 개를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한 번 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막대자석 주위에 만약에 나침반을 놓게 된다면 이 나침반에도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이때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에 막대자석의 N극 쪽을 향하는 바늘이 바로 나침반의 S극이 되고요. 막대자석의 S극 쪽을 향하게 배치되는 바늘이 바로 N극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으로 따졌을 때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침반으로 따지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치 자석의 중앙을 관통하는 것처럼 그려진 요 선을 보십시오. 자, S극으로 자기장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N극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끔씩 자기력선이 요렇게 표현이 되면 S극에서 N극 방향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N극에서는 모두 나가는 방향이고 S극에서는 모두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치 가운데를 관통하는 화살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는 나가고요. S극으로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줄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나침반으로 따졌을 때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 끝이 가장 세고요. 그리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이 자기장이 센 곳입니다. 아까 자석에서 양 끝이 가장 자기장이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석의 양 끝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다. 다시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마치 하나의 자석인 것처럼 그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전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기 도선 주위에 나침판이 우연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기 실험을 하려고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후대의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선의 종류를 첫 번째, 직선 도선, 두 번째, 원형 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의 자기장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선 도선입니다.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을 판단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 도선을 내 손가락이 감싸쥔다고 생각했을 때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현재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쪽으로 든 상태에서 도선을 감싸줍니다.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력 선을 표현해 보면 요렇게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오는 이 방향으로 원형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서 자기장의 색이 정리해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지고요. 그리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은 약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도선을 볼게요. 원형 도선은 어느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다르게 표기될 수가 있겠죠. 원형 도선도 직선 도선처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선을 내 손가락이 감싸 쥐도록 했을 때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자, 왼쪽 편의 경우에는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것 같죠? 그러면 위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도선을 감싸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장은 아까 직선 도선에서 그렸던 것처럼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원형으로 생길 거고요. 요 위쪽 지점을 한번 볼까요? 위쪽 지점에서는 전류가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을 가리킨 다음에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싸줍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요런 식으로 원형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그려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니까 전류의 방향이 마치 아래 방향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다음에 내 손가락을 감싸줍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요렇게 앞으로 요런 식으로 도선 주위에 원형으로 자기장이 생길 것입니다. 참고로 자, 직선 도선으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다. 그러면 자, 이 반대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내려주고요. 도선을 내 손가락이 감싸줍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아까와는 다르게 요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된 것처럼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일을 할 건데요. 코일은 조금 다릅니다. 코일의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내 손가락의 방향입니다.
역시나 오른손을 사용해 주고요. 전류의 방향대로 코일이 원형이니까 이 네 손가락으로 그 원형을 감싸 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엄지손가락을 딱 펼쳤을 때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은 마치 하나의 막대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보실게요. 전류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전류가, 자 보십시오.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싸 쥐라는 말씀이고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 요 엄지손가락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코일을 하나의 막대자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막대자석이라 생각을 하면, 자, 막대자석에 지금 왼쪽 부분에서 자기장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자, 그림을 왼쪽에서는 자기장이 나가게 표현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는 자기장이 들어오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막대자석이라 생각했을 때 요 왼편은 N극일까요? S극일까요? 자기장이 나가는 N극입니다. 여기가 N극. 그리고 요 오른편은 자기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가 막대자석으로 따졌을 때는 S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을 그릴 때는 막대자석 주변에 자기장을 그리듯이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자기장의 세기로 갈게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지고요.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마치 하나의 자석과 같아진다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인 전자석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전자석은 한마디로 전기가 흐를 때, 전자기라고 썼네요.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은 한마디로 전기가 흐를 때 자석이 되는 기구이고요. 코일 안에 철심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서 마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용한 장치고요. 전자석이 이용된 주된 제품, 기구에는 자기부상열차나 우리가 흔히 MRI 찍는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기부상열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열차의 까만색이 차체입니다. 차체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아래 연한 회색이 레일이에요. 자기부상열차의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다른 색깔로 좀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이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전자석에 전류가 흐를 때 얘가 마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요 레일, 이 회색이 레일이거든요. 이 레일을 끌어당기겠죠. 레일은 쇠로 되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부상열차의 무게와 전자석이 레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이 맞춰지는 지점을 찾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떠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차가 레일에 떠서 이동하게 하면 마찰력이 0이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이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석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